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간 좀 남은 거 아닌가? 2분 남았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 오늘은 293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정책 아카데미가 지금 200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3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가야 된다 하면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21일이죠.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김 대표가 이처럼 물꼬를 트자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속속 의견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논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고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김두관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 결정을 이유로 해서 비판적 견해를 밝혔지만,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면서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등 인구가 5,184만 9,861명인데 그 중에서 수도권 인구가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수도권은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소멸 위험에 처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문제로, 집중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들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53.9%로서 반대보다 반대가 34.3%입니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행정수도 건설과 기존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에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에서 0.5%포인트 늘어났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는 매년
1%포인트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하는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도시 완성에 대한 최근의 발언과 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 전 중앙행정부처의 추가 이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한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 전 부처 세종시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에서 발주한 국회 분원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 토론회에서 합의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국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설계에 착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신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정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공감하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미전 부처 그리고 정부기관 또 정부 산하기관 단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주장처럼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국가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과제이고 또 시대적인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서 하루속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하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확정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책 아카데미 200회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민간 학습 교육 프로그램인 정책 아카데미가 200회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는 200회째인 지난 6월 23일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은 정책 아카데미 200회 달성과 세종시 착공 13주년 2007년 7월 20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착공이 이제 13주년이 되는데요. 이것을 기념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서 특강과 토크쇼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내일 특강에서는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소신을 밝히실 것으로 보입니다. 토크쇼에서는 이해찬 대표님 외에도 송재호 국회의원, 이분은 바로 직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행정수도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또 사회는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책 아카데미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 하나로 2015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과 인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서 2017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또 강의 내용도 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추가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7월 21일이죠. 204회째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배우는 질 높은 배우무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장이라든지 또 연구원, 또 고위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와 또 저명 인사들이 강사로 나와서 공무원들에게는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은 정책 이슈 146회, 한 70.5%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 문화 등이 47회, 그리고 기타 11회 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44회로 가장 많았고 또 정책 분야가 41회, 건강 안전 분야가 28회, 과학 정보 기술이 25회, 경제 분야가 21회, 문화예술 분야가 19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민들이 수강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커피, 또 실패를 모르는 투자 전략, 부동산의 이해와 내집 마련 전략, 또 일본의 노벨 과학상 등 시민들의 관심사라든지 또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강의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한 인원은 29,56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이 21,047명으로 71.2%가 되고 시민들은 8,514명, 28.8%입니다. 그리고 각 회당 수강자는 평균 1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정책 아카데미를 시민들에게 개방한 이후부터 시민 수강자가 평균 47.8%에 이르는 등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책 아카데미를 잠시 중단했습니다만 6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6월부터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아카데미, 스마트 시티 아카데미, 또 한글날 기념 명사 특강 등 시의성 있고 수준 높은 강의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사님들 모셔서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 아카데미가 우리 행정수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문시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설립 예정지 내 공원 조성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세종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테크노파크가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다른 곳에 입주해 있는 테크노파크 건물이 향후 지금의 조치원 청사 자리에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설립 예정지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여가 활용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옛 조치원 청사는 지금 농정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시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농종원이 쓰고 있는 옛 조치원 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 지금 별도 청사가 없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서 또 그 청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구도시민 조치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이 농종원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농종원을 그대로 두고 부지로 보면은 우리 동북쪽 부분 그 부분에 별도로 그 건물을 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별도로 넓은 공간을 조성할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 건물 주변과 또 옥상 이런데 녹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치원에는 청춘공원을 또 별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청춘공원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이 좁은 이 공간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원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 건물을 또 신설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테크노파크 1층에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도 설치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함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천 청사가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건물을 건설할 때 지하에 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주차면이 한 193면 정도 되는데 테크노파크를 설치하게 되면은 추가로 주차장을 더 한 70면 정도를 다 확보를 해서 주차장 규모가 263면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지금보다 좀 나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농종원 건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청춘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능하시면 한 가지, 부득이한 경우에 두 가지 이내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언론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예. 네, 한겨레 조효린 기자입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위해서 이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하는 것이 행정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을 확실히 해소하는 뭐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할 때에는 행정수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헌 전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국회 세종우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뭐 유연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국회를 전부 옮기고 청와대와 모든 국가기관을 옮기는 문제는 이제 행정수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2004년도 행정수도 유연 결정이 성문헌법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문헌법을 이유로 해서 유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그 결정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뭐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기존의 그 유연 결정 취지를 좀 존중하는 범위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또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른 대안을 좀 만든다면은 이해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위헌 결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 작년도 금년도 설계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거의 작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좀 논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YTN 이상홍 기자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저희 출연하셔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도시 이전 추진 관련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좀 관심사거든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쪽이 이제 투기판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예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좀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대안 같은 거 좀 혹시 정해주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국토 불균형 문제 때문에 발생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택 문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었고,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현재처럼 유지가 된다면은 집값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 문제 외에도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과밀 집중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 근본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이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조정이 추진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행정수도 세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의 부동산이 들끓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 부동산 문제,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 부동산 문제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처럼 택지를 구하지 못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에 주택 부정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4월 육생활권을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서둘러서 개발한다든지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주택 부족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주택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이지 구조적인 문제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급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세종시의 그 정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 비율이 52.4%나 된다든지, 또 계획도시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수급 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수급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역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이 수도권의 주택 문제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핑 홍 기자님. 네, 뉴스핑 홍근진입니다.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없지만 혹시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그 시도지사 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관련해서
최근에 그 교육감 최규진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협의회 회장이 되셨는데 예. 이 시장께서는 혹시 지난 해에 잠깐 있으셨었는데 그 협의회장에 이번에 출마를 하실 예정인지 예. 이게 사실은 세종시 행정도 완성하고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방자치회관도 또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 연기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번에 회장 출마 의사가 있으신지 예. 우선 연기된 이유는 아마 그 다른 시도지사들이 일정이 좀 다들 바빠가지고 좀 성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을 좀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도지사 일정 맞춰서 다시 적절한 날짜를 잡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은 좀 지역별로 좀 번갈아면서 맡는 게 좀 좋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맡았었고 최문순 지사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지금 현재 대구시장 이렇게 쭉 맡아서 충청권 또 수도권 영남권 이렇게 회장을 맡은 바 있어서 이번에는 관례로 보면은 호남 쪽에서 맡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회장 출마를 하는 것은 뭐 분위기로 보면은 그래서 적절한 이유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회장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다른 지역들 좀 도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도 굳이 제가 회장이 되는 게 꼭 그렇게 도움 된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세종 경제 권 기자님. 문제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의사당 건립이 신설이 보면 군원인데 군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의사당 건립이 군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군원이 들어갔을 때 군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원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측면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수용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 여의도 의사당이 3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시한 여러 가지 5개 대안 중에서 최적합한 안으로 제시가 된 B안이 5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터보다 훨씬 더 넓은 터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국회 본원이었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고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옆에 이제 A안, B안으로 제시됐던 그런 부지들도 지금 아직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타운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공간들을 또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세종 국회의사당이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더라도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태 국장님. 예, 세종포스트 이태 기자입니다. 최근에 행정수도론 관련한 상황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수도 얘기들이 갑작스럽게 이게 쏟아져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반신반의하는 여론도 좀 있는데, 좀 진정성 있고 결연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16년 지방선거 당시에 동시개헌 논의가 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만은 무산됐고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좀 있는데요. 2022년 대선 시점까지 시장님이 바라보실 때 단계적 로드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는지, 예를 들면은 뭐 올 하반기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뭐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2022년에 개헌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로드맵은 어떻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반을 봤을 때 바람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수도 세종 문제는 2002년도 9월 30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에 아마 수면 하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특히 우리 시민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행정수도 세종 얘기를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 왔던 일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이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정치권 내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행정수도 세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계기가 된 것이 최근의 수도권 집값 문제, 이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을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번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도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분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분 역시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수도권 그 정치인들도 대체로 수도권의 집중 문제가 결국 수도권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찬성이 한 40% 반대가 60%였다면은 최근의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은 찬성이 60% 반대가 40% 이렇게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동안에 형성되어 왔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제기가 국회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로드맵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치 않은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의 생각으로서는 우선 당장에 좀 추진해야 될 일은 국회 세종의사당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2년째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고 또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끝났고 또 국회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회법 개정 그리고 세종 의사당 설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필요한 법률을 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개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할 때 행정수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역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출한 그런 개헌안에도 제안 설명서에 보면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헌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헌 논의할 때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파라미 박 기자님.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셨었죠. KTX 세종역 그 타당성 조사 기존보다 0.27이 올라가서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문제는요. 행정수도 이전이란 단어와 함께 항상 SNS에 따라오는 것이 그러면 세종시 집값 올라간다, 땅값 올라간다인데 바로 이 타당성 조사 발표 이후에도요. 금남면 발산리가 최적지다라는 발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또 면지역의 땅값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YTN 기자분의 질문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뭐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상승 문제는 뭐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많은 타 도시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번 제주도에서 같이 이렇게 강연하시고 얘기 나누셨던 것처럼 타도 경기도 쪽이든 다른 쪽의 그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강연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그런 부분하고요. 또다시 질문이 다시 KTX 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땅값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와 공주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진행되다가 그럼 이건 무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연 단위의 그 땅값이 올라가 있는 그 주민들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서운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세종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뭐 언론에 뭐 출연한다든지 또 그 뭐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강연도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현재 뭐 계획되어 있는 그런 강연 계획은 없고요. 다만 다음 주에 국회의원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토론회들이 다음 주에도 한 2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 행정수도 세종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은 아마 위치나 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거고 또 추진하는 것도 역시 호남선 고속철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결정은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의 일환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큰 계획을 뭐 이리 하거나 저리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래서 반사적인 이익, 반사적인 손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은 우리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 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아시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위키트리의 60문제입니다. 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해서 다시 거론이 된 게 근본적으로는 2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 기획되던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부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합강거리에 있던 그 외부 그 공관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나요? 아니면 전기력이 다 되나요? 지금 현재 유보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좀 궁극적인 목표에 대비해서 우리 뒤에 도면도 있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유보지 형태로 남겨놓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회나 청와대 또 국가기관 또 그 외에 뭐 정부 산하기관들이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부지가 지금 그 군원 부지하고 겹치진 않잖아요. 당초에 국회 부지에 분석했던 자료는
당초에 국회 부지로 선정된 자리가 없지요. 없었나요? 예. 당초에는 없고 지금 원수산 전월산 앞쪽 부지들을 유보지 형태로 지금 남겨놓고 있고 그것은 미래의 수요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놓고 지금 작년도에 연구 용역이 진행됐었던 것이죠.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